질문이 작년 수능 14, 15,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5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24년도 9월 24년도 9월에서는 뭐 질문 혹시 생각해 온 거 있어? 응? 9번, 이거 9번, 10번? 응. 13, 14? 우선 25 수능부터 한번 봐보자. 그러면 여기서 (12번) 여기 9월달에서 12번. 다들 확통은 괜찮아? 훨씬 나? 이거 9월달에서 뭐 확통 할 거 없어? 괜찮아? 25 수능에서 확통? 몇 번 있어? 27번이 30번이라? 혹시 다 못하면은 이거 개별적으로 이따 더 할 수 있게 해볼게. 좀 문제가 오늘 많네. 25 수능에 25 수능부터 볼게. 13번 문제 이제 잘할 수 있어? 13번 25 수능 작년 수능 13번 리아 잘 됐어? 맞추긴 했어? 근데 뭐 어렵게 맞춘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괜찮게 푼 것 같아? 괜찮게 푼 것 같다? 그 직선에서 곡선 뺀 다음에 정적분한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형태로 한 거지, 그치? 그러면 평정에서 배웠던 거 잘 적용했다 봐야 되겠어, 그치? 그 12번 같은 문제 잘할 수 있지? 수능 12번 괜찮아? 민찬이도 안 되는 거 얘기해줘. 14번으로 한번 가보자. 14번 은희도 궁금한 거 없어? 아니야? 거기 잘 보여? 괜찮아? 14번에 이제 원이 있는데 이 안에 원의 중심이 있어.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치?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부분이 A, 그다음에 이쪽이 B, D, E, C 돼 있는 상황에서 이 P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 감은 잡을 수 있거든? 어디가 최대일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수선 그었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까지 이렇게 늘리면 요만큼의 높이가 최대가 될 거라는 생각할 수 있지. 어차피 BC 밑변의 길이는 고정인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어디를 목표로 삼냐면은 여기 길이를 알아야겠다 생각하면 돼.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하면은 정답이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먼저 크게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보는 거야. 이 길을 알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옆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는 그런 사고의 흐름을 잘 봐봐. 그냥 문제 해설 보면서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특히 이 문제들은 진짜 다 수능 문제잖아, 그치? 수능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고. 얘를 찾아겠네를 했으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 이 삼각형을 알 수 있나? 그치?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삼각형을 알 수 있나?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를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나와 있는 어떤 비율들을 이용해서 A, B, C를 알 수 있는가를 좀 관찰하는 형태로 가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쓰면서 조건을 쓰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여기 3K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문제에서 3대 2라고 했잖아. AD 대 DB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K 3K, 2K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sin A 대 sin C는 8대 5다. sin A 대 sin C는 8대 5다 얘기했으면 여기 마주보고 있는 거, 얘랑 마주보고 있는 거 8대 5인 거니까 이렇게가 8K라고 볼 수 있어. 그치? 이거 다 잡아놓고 시작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니까 이 부분도 지금 3K란 말이야. 3K.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삼각형 ABC부터 알기로 했으니까 혹시 여기도 몇 K인지 알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율 관계는 파악을 해놨으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안 쓴 게 있는지를 봐보자. ABC의 넓이랑 AD의 넓이 어디를 얘기했냐면은 ADE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이야. 얘랑 그 다음에 ABC의 넓이가 9대 35다 그랬으니까 이거 계산 그냥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네. 한번 해볼게. 넓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 넓이에 대한 얘기를 적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ADE는 3K 제곱이지? 하고 여기다가 sin A를 이렇게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뭐랑 같은 거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5K 곱하기 8K가 아니라 여기 이 부분 모르네. 여기 여기 지금 모르는 거니까 여기 뭐 알파 이렇게 써볼까? 알파 곱하기 그 다음에 sin A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치? 그러면 간단하게 확인되거든? sin A 지워줘. 2분의 1 지워지고 K제곱끼리 다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은 K는 여기만 이렇게 지워야겠네. 알파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알파는 9K제곱을 5K로 나눈 거를 볼 수 있어. 이렇게. 계산 이상했나? 잠깐만. 5K, 3K제곱 sin A 2분의 1 5K 알파. 여기다 지금 이거 안 했네? 문제에서 9대 35라고 했잖아. 여기 곱해야 되겠다. 35분의 9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 알파에다가 곱하기 35분의 9를 한 거는 알파 곱하기 35분의 9는 9K 제곱이야. 그지? 그래서 따라서 9도 이렇게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정리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이상해. 미안. 다시 계산할게. 여기 5랑 여기가 지금 7 이렇게 지워졌다. 지우고 알파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알파는 9K 제곱을 있는데 여기다가 9분의 7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지우고 나면은 이상하네. 왜 계산이 안 되지? 7분의 9알파. 7분의 9알파는 9K 제곱. 알파는 7K가 나오는 거 맞지? 알파는 K끼리도 지워졌으니까 알파는 7K가 나오겠다. 별것도 아닌 계산인데 왜 이렇게. 알파는 7K 나왔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알파가 7K. 그치?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5K, 7K, 8K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아? 여기 각을 알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지. 그치? 코사인 법칙을 구한다라 해서 적용을 해보면 되겠다. 두 번째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세타는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5K 곱하기 7K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5K의 제곱 플러스 7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K 곱하기 7K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뭐 한 거지? 8K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 지금 계산해보면 위아래로 다 K적으로 나눠버리면 2 곱하기 5 곱하기 7을 분해하고 위에가 25 플러스 49 마이너스 64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 거니까 요거 정리해보면 7분의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10이 나오면서 7분의 1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7분의 1 이렇게 만들어.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도 정해지거든? 사인 세타는 뭐냐면은 7분의 루트 48인 거야. 루트 48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드디어 K 값을 알 수 있어. 왜냐면은 이 문제에서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거든.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준 거니까 외접원 그룹을 필요가 없지. 그냥 여기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면 돼. 사인 법칙 적용해보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8K는 K 값이 아까 안 나왔었나? 8K. 8K는 2R인 거지. 14다. 이렇게 쓰고 이 사인 세타 자리에다 7분의 루트 48을 대입해버리면 K 값이 이제 얼마인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K 값 정리해보면 K는 루트 3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K는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 해보면 여기 식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 전부 다 K가 루트 3인 거니까 여기 8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뭐 2루트 3, 3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를 알아야 되거든. 여기. 저기 길이 알려고 하면은 각과 길이 간의 관계를 이제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8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 대입하면은 여기는 2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3루트 3. 요거 지금 3루트 3, 여기 전체는 7루트 3. 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여기 사인 세타 값이 아까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생각을 해봐. 얘분의 얘가 몇 대 몇일까? 알파가 7K였잖아. 그치? 알파가 7K였는데 여기 길이가 몇이라고 파악할 수 있어? 아까 사인 세타가 얼마였지? 사인 세타가 7분의 루트 48? 이거 3루트 아니지? 4루트 3 7분의 4루트 3이네. 코사인을 보는 게 낫겠다. 코사인 7분의 1. 코사인 값이 7분의 1이었지. 7분의 1이니까 여기가 지금 7K면 이만큼이 지금 K였던 거거든. 맞지? 7분의 1.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3이 된다 볼 수 있어. 루트 3. 이렇게. 그치? 이게 루트 3이면 그럼 이만큼 길이는 여기는 지금 2루트 3인 거야. 2루트 3. 2루트 3이고 여기 2루트 3인 거니까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요렇게가 4루트 3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가 지금 4루트 3이다. 이렇게 잡히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수직이었잖아. 여기가 8루트 3이야. 8루트 3이고 여기가 지금 4루트 3이면 여기 각이 몇인지가 잡히거든. 그치? 몇 도야? 8루트 3, 4루트 3이면 60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지금 60도가 돼버려. 이제 계산 끝났지? 이게 60도면 그러면 여기 길이도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야. 여기 길이가 4루트 3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라색으로 정리해 볼까? 여기 4루트 3 요만큼은 5루트 3이지? 5루트 3인데 여기 길이를 지금 구해야 돼. 그치? 그럼 바로 사인 세타가 60도인 거니까 1대 2대 루트 3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버리면 돼. 맞지? 그러면 계산해보면 5루트 3에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 값은 3, 2분의 1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2분의 15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어디 길이가? 이 길이가 2분의 15다라 이렇게 적으면 돼. 2분의 15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내면 되겠다. 문제에서 얘기한 거 S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S 값 계산 마무리하면 S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8K면 8루트 3 곱하기 여기 이만큼 길이는 2분의 15
거기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 길이는 지금 얼마지? 3루트 3인 거지? 3루트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정답이 나오겠지. 그치? 리아 이거 이해됐어? 응. 중간에 응. 그 C에서 응. A, B 쪽으로 수성 그은 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것 때문에 그랬어. 여기 7분의 1 있었잖아. 그 7분의 1 활용하려고 뭘 하려고 했던 거였냐면은 여기 지금 각을 잡고 싶었어. 이 각을.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이 각이나 이 각이나 지금 찾으면은 얘를 지금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여기 길이 잡아가지고 갖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응. 처음에 시작할 때 응. 그 삼각형 PBC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응. 그 PC에서 원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은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P가 이런 데 있잖아? 그럼 이렇게 잡히거든. 그 BC 길이는 같은데 높이가 계속 달라지지. 근데 높이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제일 위에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쭉 올라갔을 때가 가장 크다를 볼 수 있겠어. 그치? 만약에 리아 여기 60도 이거 있잖아. 이거 지금 수선 그리는 게 좀 어렵게 느껴졌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돼. 여기 세 개의 길이 다 잡혔지. 잡혔으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을 여기를 기준으로 세워버리면 돼. 그건 괜찮지. 그렇게 가면 되겠다. 맞지? 15번 문제 한번 해볼게. 15번 문제는 gx가 fx는 뭔지를 안 알려주고 그냥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제시가 됐어. 근데 이차함수라는 정보만 있어. 근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라 했으면 이거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여기서부터가 좀 출발 지점이야. 일단 당연히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연속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7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미분 개수도 15면 여기도 지금 15가 돼야 돼. 0에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15x 그대로 써버리면 돼. 하고 제일 앞에 것만 모르는 거니까 kx제곱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fx가 자동으로 잡히고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이 어려웠던 건데 나조건을 유추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잡고 영에서의 미분계수를 보면은 15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약간 이런 방향으로 얘랑 얘가 지금 만났을 거라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마침 이차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 했으니까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맞지? 왜냐면 이쪽에서 미분계수 15였던 거니까. 이해되지? 이거? 근데 이 함수를 4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러니까 G 프라임 X 빼기 3 거잖아. 근데 그냥 평행이동 시켰다의 관점으로 봐봐. 그러니까 여기 이 참수만 그대로 평행이동 시켰다는 하는 관점을 생각해 볼게. 그 함수가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약간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그치? 4만큼 평이동인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지금 4인 거야. 이만큼의 4.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본 거야. 그치? 근데 이거 도함수를 안 그려봐도 알 수 있잖아. G'X랑 G'X-4의 곱에 서로 다른 시그넷을 4라고 했는데 이미 이 두 개가 잡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여기에서랑 여기서는 이 좀 나조건에서 얘기한 방정식의 두 근이 잡힌 거야. 이해할 수 있어?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0이지. 그치? 근데 4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의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도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야. 요 지점이 방정식의 근, 여기도 지금 방정식의 근인 거야. 이해됐지?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이미 요 두 개는 방정식의 근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돼. 나머지 두 개 어디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 이 함수를 미분해봐. 이 함수 미분해보면 G'X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3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15 요렇게 얘기를 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은 2KX 플러스 15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1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5 요게 이제 0보다 작은 쪽의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일단 이 함수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5에 대해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 는 0으로 놓고 판별식을 써서 그 값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게. 판별식을 써보면 이렇게 잡히거든? 근데 이게 0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 a 값이 3루트 5가 아니다 그랬지. 그치? 3루트 5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중근을 가지는 상황은 아닌 거. 그럼 무슨 말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이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될지를 이제 판단을 해봐라 라고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 이해할 수 있지? 이거? 근데 만약에 3참수를 미분한 도함수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아. 근데 최고차항계수 양수야. 이거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면 다 플러스? 이거 지금 양수인 상황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뭐 개형이 정확하지 않아도 돼. 그냥 계속 이렇게 뭔가 증가를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상황인 거야. 함수가. 그치? 이해됐죠? 여기 요 함수 이 함수 지금 이쪽에다 0보다 작은 쪽에다 그린 거야. 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부터 보자 그랬잖아. 이 함수는 무조건 증가함수잖아. 0보다 작은.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서 여기서 지금 갔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어? 응.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거 그렇게 되면 여기 극값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극값이 하나도 없으면 평행이동 시켜도 의미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렇게 지어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는 너는 아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나머지 한 개 상황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요거는 a제곱 빼기 45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극점이 극값이 이제 두 개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x축과의 교점이 어디서 생기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대략적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면 요렇게 잡아볼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이렇게 잡았을 때 함수가 보라색으로 그려볼게. 대략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됐지? x축과 교점 몰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러냐면은 만약에 함수가 일단 설명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할게. 이게 그냥 될 것 같거든? 여기 극값이 여기서 하나 더 있고 여기서 지금 하나 더 있지. 그치? 근데 총 4개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게 얘를 4만큼 평이동 시켜봐야 돼. 이제 더 나오면 안 되는 거야. G'X 빼기 4였잖아. 그치? 요거 있잖아. 요 부분. 여기에 그대로 이 보라색 그래프도 가서 붙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게 붙어버리면 기가 막히게 어떻게 붙을 거냐면은
여기에서 얘 이렇게 붙어버릴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 거라. 이렇게.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극점이 4만큼 평이동을 한 거야. 4만큼 평이동을 했는데 그 부분이 원래 극소인 지점이었던 거지. 이렇게. 근데 그럼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겹쳐도 지금 상관이 없는 거거든. 겹치는 건. 겹치는 건 그냥 중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해결이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던 애는 이렇게 4만큼 간 거니까 여기 또 원래 있던 애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거. 이렇게. 그치? 그래서 총 몇 개냐? 내가 빨간색 그래프를 그려볼게. 지금 원래 fx 그래프가 지금 원래 gx 그래프는 뭔 거냐면은 이거야. 그래프가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참수로 내려온 거. 요게 지금 원래 gx 함수인 거야. 근데 그 gx 함수를 x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을 했는데 얘 4만큼 평이동했을 때 여기 그 값이 얘랑 겹친 거. 4만큼 평이동했을 때 여기 있는 그 값이 여기랑 겹친 거. 4만큼 평이동했을 때 여기가 또 여기랑 겹친 거.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이 상황이 이제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유추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 답을 구해보면 15번 문제였으니까 이 정도로 어려울 수는 있지. 일단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여기다 다 이름을 붙여볼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오메가 뭐 이렇게 붙여보자. 델타 이렇게 붙여보자. 붙여보면 뭐는 바로 알 수 있냐면은 요 빨간색 함수에서 여기랑 여기 있지. 두 개의 곱이 15라고 하는 걸 5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는 0이라고 이렇게 둔다로 하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5거든? 맞지?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일까? 이미 나와 있는데. 4.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지금 방정식 만들지 않아도 얼마인지 알 수 있지. 베타는 마이너스 5일 거고 알파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아니지? 거꾸로 얘기했지? 알파는 마이너스 아니지? 맞지? 베타는 마이너스 5, 알파는 마이너스 1. 말 잘못했나? 알파가 마이너스 5, 베타가 마이너스 1. 그치? 알파가 마이너스 5,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자동으로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지금 7이고 이게 지금 다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구하기 위해서 여기 A 값도 찾아보면 A 값도 계산하기 쉽지? A 값은 계산하기 왜 쉽냐? 여기 그대로 이거 그냥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되거든. 근과 계수 관계 써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2A 하면 요 값이 둘의 합이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이제 A 값은 9라고 하는 또 사실을 또 알 수 있겠다. A는 9. 이렇게 잡히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겠다. A는 9. 그러니까 A가 9가 나왔으면은 여기 이제 9 들어가면 되지. 여기 9인 거예요. 9. 그러면 gx의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의 A 값은 이제 결정이 된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이차함수의 k 값만 알면 되는데 이차함수 원래 이 부분 있잖아. 여기가 지금 축이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축이 3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여기다 축방정식 써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지금 3인 거니까 따라서 k 값이라 하는 거는 이제 지우고 나면 k는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지금 찾아보면 되겠다. 그치?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 대입하면 돼.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정답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G-2랑 G2를 더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면 정답이 되지. x가 0보다 작을 때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저기서 미분을 해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0보다 크다고 해도 이게 이쪽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려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애초에
여기 두 개 근은 반드시 부호가 같아야 돼. 곱이 5잖아. 그러니까 두 근이 다 양수거나 음수여야 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지금 5가 잡혔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 근이 둘 다 같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그린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럼 이 밑으로 가면 여긴 그 값 없잖아. 그러면은 그 근이 부호가 같고 그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맞아. 아, 맞아. 그렇게 볼게. 질문 잘했어. 20번 문제 풀어볼게. 20번 문제는 수능장에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만한 문제인데, y는 5분의 1에 x-3승, 그 다음에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면은 y는 x가 여기서 이렇게 잡혔고, 그 다음에 5분의 1의 x 빼기 3승인 건데, 교점이 어디서 생길까를 대략적으로는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교점이 어디서 생길까? (1) 대입하면은 너무 큰 숫자다. 25지. 그치? 여기다 2 한번 대입해봐. 2 대입하면은 2 대입했을 때 5거든? 2 대입했을 때 5면은 2일 때 5. 1, 2, 3, 4, 5. 이쯤에다가 점을 지금 이렇게 줘. 여긴 지금 지나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3 대입해보면 3 대입했을 때 마침 딱 1이 나와. 의도적으로 이렇게 준 거 같은데? 여기서 2일 때 온 건데 3이면은 3을 조금 과장되게 그려볼게. 여기 원래 3을 여기다 보여야 되는데 이쯤에 3을 이렇게 써봐. 3일 때 1이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기로 할게. 그치? 그러면 결국에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내려간다 잡았을 때 교점이 2랑 3 사이에 있는 거야. 이 교점이. 그치? 이 교점이 2랑 3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를 문제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K라고 불렀어. K. 그 X좌표를 K라는 데 했으니까 여기도 K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도 여기도 K고, 이렇게 지금 두 개를 K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아, 근데 이게 합성함수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합성함수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냐면은 F에 fx를 대입을 했을 때 3x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f에 k3승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3k승 분의 위에는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바로 풀려고 하니까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근데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지는 x 값을 찾잖아? 그럼 그냥 바로 정답이 나오겠지. 그치? 생각을 그렇게 대응관계를 끌고 가야 돼. 이 문제에서
무작정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걸 지금 다시 대입해 보려고 하면은 5분의 1 x 빼기 3에다 이 x자리에다 5분의 1 x 빼기 3 다시 대입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는. 그치? 그러니까는 두 개를 써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f 안에 있는 정역이 f 안에 있는 이 정역과 같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엄청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거야. 이 x값. 이 x값이 뭔지만 알면 끝인 거야. 만약에 x가 5잖아? 그럼 정답이 15인 거야.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돼. 맞지? 그럼 제가 궁금하다는 차원으로 한번 가보기로 하자.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우선 둘이 같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K랑 X에 대한 관계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 딱 있어. 여기. 어떤 관계식이냐면은 K는 5분의 1에 K 빼기 3승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여기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K, K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이 K 3승은 뭐가 되냐면은 K의 3승은 5에 5분의 1에 3K-9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5분의 1에 3K-9 이렇게 정리됐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대입해 보냐면은 여기 이 식에다 대입해. K 3승에 얘를 이렇게 쇽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대입을 해버리면 그때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5분의 1에 5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9 곱하기 5에 3K 쓰는 거. 얘 분의 1이고 여기 F가 이렇게 들어간 게 세모가 되는 이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 지금 지워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정리했을 때 5의 9승인 거거든? 5의 9승분의 1이 돼버려. 5의 9승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겠다. 5의 9승분의 1이라고? x값이 그럼 얼마란 얘기야? 그냥 36이 정답이야. 그래서 맞지? 합성함수를 다시 대입해서 합성하는 형태의 문제는 거의 나올 일이 없어. 대응관계로 보면서 이렇게 그냥 식을 좀 변형해서 문제를 풀었으면은 바로 문제가 풀린 상황이었다를 볼 수 있겠다. 그치? (21번) 가볼게. (21번) 문제. fx가 뭐 이렇게 나왔어. x 3승 플러스
근데 모든 알파, 실수 알파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f2x 플러스 1 이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다. 근데 이 극한을 보면은 기본적인 자세가 뭐야? 인찬이 뭐라고 생각해? 극한을 보면 어떻게? 그런 거 말고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먼저 해야 돼. 무슨 입? 아이, 안 돼. 무조건 대입부터 먼저 해보려고 그래야 돼. 대입을 하는 이유가 뭐야? 요 알파를 대입해봐야 된다. 아니, 대입을 해서 꼴파하기 모든 극한 문제의 행동 영역이요. 이걸 먼저 하려고 그래. 고양이 노트에 정리해놔. 일단 대입해서 꼴파학을 해보자 이렇게 해봐야 돼. 근데 당연히 완전 쉬운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은 꼴파학에서 경우가 나뉘어. 그냥 0분의 0꼴일 수도 있고 0분의 0꼴이 아닐 수도 있고 10분의 10꼴일 수도 있고 이게 그러면 각각에 대한 계산을 따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극한풀이의 아주 키포인트란 말이야. 이거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해설지 보거나 설명 듣고 나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네 라고 사후적으로 자꾸 후회만 하는 거는 반성만 하는 거는 시험장에서 또 틀릴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이걸 파악해놔. 대입을 해서 꼴파악을 하자. 근데 꼴파악에서 케이스 분류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잘 파악을 해놓는 게 포인트가 된다 볼 수 있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자보다도 이 분모가 압도적으로 중요해. 극한의 분모 부분을 잘 봐야 되지, 그치? 이게 0인지 0인 아닌지에 따라서 아예 계산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써볼게. 만약에 f 알파 값이 0이 아니야. 그러면 f 알파분의 f 2알파 플러스 2 이게 무조건 수렴해, 이거. 그치? 위에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무조건 수렴하지.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극한이 존재한다는 당연히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치? 이거는 더 따질 의미가 없어. 얘는 그냥 된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f 알파가 0이야. 그러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뭐가 또 0이어야 돼? f 2알파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 더 있어. 뭐 있냐면은 좀 이상한 게 한번 대입해볼게. 알파가 예를 들어서 1이라 해보자. 가정이야, 가정.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3일 때도 0이지. 그러면 7일 때도 0이지? 계산 잘못됐나? 3이 6, 맞지? 여기다 다시 대입할게. 3 대입하면 맞잖아. 1일 때 0이면 F3일 때도 0인 거잖아. F3일 때 0이면 F7일 때도 0인 거지. 그치? F7일 때 0이면 F15일 때도 0인 거. 계속 가지. 그치? 근데 이거 진짜 3차 함수면 최대 x축과의 교점은 3개밖에 안 생기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좀 특수한 상황을 잡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 내가 얘기 바로 해주는 것보다 너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 이거 다 말이 안 돼. 알파가 -1이라 생각해도 계속 나오거든,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 알파가 몇이면 될까? 은희 잘 풀고 있어? 정리하고 있어? 고민돼? 이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 같으면 돼.
그럼 계속 그냥 무한 반복될 거 아니야. 똑같은 숫자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는 얘기야. F 마이너스 1이면 F 마이너스 1은 0이지. 이해 안 됐어? 이거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였어. 근데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0이지? 그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이 0일 때 F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F 마이너스 1이 0이면 또 F 마이너스 1은 0이 돼. 계속 같은 마이너스 1만 반복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실근이 알파는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실근이 알파는 마이너스 하나만 잡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유일한 실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나머지 상황은 지금 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fx가 x 플러스 1에 3승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 안 돼. 왜냐면은 상수항이 4거든. 그치? 이거 그냥 바로 탈락.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언제 가능하냐면은 그래프가 마이너스를 통과하긴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치? 나머지 허근인 상황인 거지.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되는지를 당연히 생각해보면 이거 이렇게 되거든?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그 다음에 fex 플러스 1이잖아.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상황인 건데 여기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x는 x 플러스 1에 뒤에 부분은 이렇게. 근데 여기도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다르겠지. 여기 들어가는 거랑 여기 들어가는 건 서로 다르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세모도 허근, 네모도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맞지? 그러면 결국에 봐봐. 둘이 이렇게 지금 지어졌잖아. 지어지고 나면은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계산만 마무리 지으면은 정답이 나오겠다. 어디 한번 해보면 f-1이 0이라고 했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4다. 이렇게 잡히고 그 값이 이제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 0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따라서 b라고 하는 값은 b는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지. b는 a 플러스 3. 맞지? 그럼 이제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 이 자리에다가 a 플러스 3을 이렇게 대입해버리는 거야. a 플러스 3. 한 다음에 뭐 x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되겠지? 조리집법을 써도 되고 그냥 바로 생각해도 fx는 x 플러스 1로 묶었어. 그럼 여기가 x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 플러스 4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x제곱이랑 지금 여기 a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3x 쓰면 되겠네. 플러스 3x 아니지. a 플러스 ax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제곱에 플러스 여기는 ax제곱이 하려면은 a 마이너스 1x 이렇게 지금 써야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서 이 부분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네, 판별식이. 그냥 판별식이 a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6인 거지. 이게 b제곱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랑 5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문제에서 물어본 건 f1의 최대값이야. f에다 1 대입해보면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3 더하기 4야. 맞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2a 더하기 8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2a 더하기 8. 근데 a 값은 정수란 얘기가 있었던 거니까 최대값은 4 대입하면 16이 된다. 이렇게 좀 확인하면 되겠지. 그치? 응. 민찬이가 이해됐어? 응. 리아 이해됐어?
요거까지 정리해보고 우리 잠깐 쉬었다 계속 또 이어서 할게. 그래 이게 지금 줄게. 저번만 했다. 아 그래? 아니 아까 말하지. 일부러 딴 거 더 하는 줄 알았네.
우리 22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 수열 문제 작년에도 이제 22번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수능 문제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있어 우리. 그러니까 점화식 문제가 요새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에 비해서 크게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잘 접근해보자. 모든 항이 자연수라 정수라고 했거든. 모든 항이 정수.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3, 이쪽은 2분의 1 an. 여기 절대값 an이 홀수, 그 다음에 이쪽은 an이 0 또는 절대값 an이 짝수, 이렇게 돼 있다. 근데 항상 뭘 잘 봐야 되냐면은 어디서 시작할지가 되게 중요해. 그거를 자꾸 파악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풀이를 하고 있으면 왜 저렇게 시작했지? 라는 의심을 당연히 해봐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 이 문제는 첫 항이나 어떤 특정 항에 대한 조건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시작이 조금 난감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 결국에는 내가 세 가지를 보라고 했었지? 수열 문제는 점화식의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작해야 할 점이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지, 세 번째는 결국에 묻는 게 뭔지를 봐라. 이거를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해봐야지. 그치? 이 문제에서 묻는 게 첫 항이야. 첫 항인 거니까 이 첫 항을 구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화식을 계산해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별표쯤. 항상 이거를 구조 분석을, 그러니까 조건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걸 잊지 말라라고 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되겠어. 그치? 나조건에서 봐보는데 가조건은 그냥 점화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시작항에 대한 단서를 잡기는 어려워. 나조건을 봐보면 절대값 am은 절대값 am 플러스 2야.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치? 자연수 m의 최소값은 3이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값 A2랑 그 다음에 절대값 A3가 이렇게 같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 볼 수 있겠지. 그치? 잘못 잡았어. A4네? 응. 근데 뭔가 단서가 잡히는데? m의 최소값은 3이다라고 했잖아.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단서로 잡을 거는 절대값 A3이랑 절대값 A5가 같다라고 하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사망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사망에서부터. 그치? 사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5항까지 계산해보는 거야. 3, 4, 5를 따져서 절대값이 같아지는 상황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지. 그치? 쭉 해나가 볼게. 3항을 나왔어. A3. 그 다음에 A4. A4, A5. 이렇게 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뒀다 하면은 그 문제에서 짝수 홀수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두 개로 한번 분리를 해볼게. 만약에 짝수라고 했으면 이거 이렇게 놓는 게 유리하거든? 2K라고 놓는 연습이야. 2K. 그치? 홀수라고 했으면은 2K 플러스 1로 써도 되고 2K 마이너스 1로 써도 돼.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그냥 짝수는 아니고 이 K 값에 음수도 들어가도 돼. 문제 정수라고 했지. 정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6 이런 애들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어쨌든 이건 2로 나누면 여기 지금 K가 돼. 그치? 왜냐? 여기도 넣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K가 된다 볼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는 얘가 짝수를 2로 나눴을 때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어. 맞지? 6을 2로 나누면 3이고 8을 2로 나누면 4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라면 지금 이게 k 빼기 3인 거야. 만약에 여기라면 지금 이게 2분의 1 k인 거야. 이렇게 지금 각각을 써놔 보면 되겠지. 이쪽이 홀수 라인, 이쪽이 짝수 라인지 이렇게 간 걸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 이제 뭐만 확인하냐면은 여기 이 값이랑 이 값과 같을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요 2k랑 2분의 1k가 같을 수 있는 경우, 요걸 이제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해봐야 돼.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2k가 k-3일 때도 따져봐야 되고 2k가 -k 플러스 3일 때도 따져봐야 돼. 둘 다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2k가 2분의 1 k일 때도 따져보는 거고, 그 다음에 2k가 -2분의 1 k일 때도 이렇게 따져보는 거고, 이거를 지금 각각 다 따져보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이거는 안 되는데? 어차피 이거 k 0밖에 안 되지. 그치? 이건 그냥 k가 0인 거야. 얘는 k가 0 확정이 됐다. 여기 한번 해보면 이쪽은 k 값이 -3, 여기는 k 값이 3k는 3인 거니까 k는 1, 여기에서는 k가 0이다. 이렇게 세 개가 잡힌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따라서 여기다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 거야. k가 -3일 때는 -6, 그 다음에 여기가 1일 때는 2, 여기가 0일 때는 0, 이렇게 경우들이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맞지? 은희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k-1에 대한 상황을 본다라면은 2k-1에서는 문제에서 빼기 3을 하라고 그랬지? 홀수일 때 절대값 씌워서 빼기 3을 하라고 하는 상황인 건데, 아니지, 절대값 씌워서 빼기 3 하라고 한 거 아니네. 그냥 빼기 3 하라 했으니까 2k 빼기 4다. 2k 빼기 4가 됐고, 2k 빼기 4는 짝수가 확실해. 그치? 그럼 이거는 그냥 k 빼기 2라고 이렇게 가면 되겠어. 이렇게 갔으면 여기도 역시 두 개로 잘라서 봐. 2k-1이랑 k-2가 같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2k-1이랑 -k 플러스 2가 같을 때도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k는 -1이고 3k는 3인 거니까 k는 1이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k에다 -를 대입하면은 여기 지금 -3이야. 그 여기는 -1 대입하면은 -6이지.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고, 여기다 1 대입하면 -2가 되고, 이렇게 경우를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은, 문제에서 첫 항의 값을 구하랬잖아. 첫 항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방향 추적을 한 거고, 역방향 추적만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3항에서부터 해가지고 역방향 추적을 할 건데, 먼저 이렇게 한번 써놔볼까? an 플러스 1에서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갈 때는 플러스 3을 해줘야 돼. 플러스 3. 여기로 갈 때 플러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땐 곱하기 2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결과는 홀수가 나와야 되고, 이쪽은 짝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지금 보면 됐다. 그렇지? 지금 반대로 쓴 거야. 그러면 이거 지금 다시 쓰기 힘드니까 다시 쓸게. 여기다 해보면 3항 -6부터 해보자. -6. 3항이 -6이랑 그 다음에 -6부터 한번 먼저 해볼까? -6, 2, 0, 3, -1 지금 이런 게 있는 거야. -6부터 가보면 플러스 3 하면 -3, 곱하기 하면 -12. 그렇지? A2 여기다가 이거 써놔야 돼. 써놔 안 헷갈리겠다. 여기 -3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 2일 때 1, 그 여기 0일 때 0, -3, -6, 1, -2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은 그냥 안 돼. 왜냐면 지금 둘이 이렇게 같거든. 이 둘이 같으면 안 되거든. 아까 절대값 A2랑 A4랑 같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얘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A1으로 갈 때 이 마이너스 12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또 구분해보면 여기에서 더하기 3하면 마이너스 9. 그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럼 이제 얘네들은 문제 없지. 이거 지금 정답이 되는 상황이야. A2로 가봐. 여기서 또 다시 A2로 가보면 여기다 3 더하면 5.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4.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 대해서 각각 표시해보면 요렇게 간단했을 때 여기서 3 더하면 8.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곱하기 2 해버리면 10.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 홀수여야 돼, 이 자리. 절대값이 홀수여야 돼. 그치? 얘는 홀짝이라서 됐던 건데, 이거 지금 짝짝이면 지금 얘는 지금 빠져야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다 제하면 되지. 4일 때는 3 더하면 또 7.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8. 얘는 둘 다 오케이. 맞지? 근데 이제 수능 때 좀 떨렸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여기서 하나라도 오류가 나면은 틀리게 되는 거니까 풀고 나서 나중에 와서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했었어야 되겠다. 예. 아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풀든가. 3, 그 다음에 여기다 2 곱하면 0이지. 그 3일 때는 여기다 3 더하면 6, 여기 6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짝수인 거 이건 지금 빼야 돼. 이렇게. 맞지? 홀수만 남겨놓고. 여기 얘랑 같아서 안 돼. 이거 좀 빠져.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하면 돼. 여기다가 3 더하면은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6. 여기다가 3 더하면은 4. 곱하기 2 하면 2.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하면은 여기 얘랑 절대값이 같지. 그거 안 돼. 여기 홀수여야 되니까 안 돼. 여기랑 얘랑 같아서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홀수가 0은 이 밑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안 돼. 이제 정답이 나왔네. 다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17, 8, 17, 8, 6 이렇게 다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걸 볼 수 있겠다. 하나라도 잘못 세면 틀리게 되는 문제니까 좀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겠어. 그치? 9월달 모의고사 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조금 더 설명을 할게. 여기서 좀 몇 번 궁금했어? 지금 써놨네? 12번 취소해도 돼? 우선 조금 더 어려웠던 거 두 개를 먼저 봐보도록 하자. 13번과 14번을 좀 먼저 설명을 해볼게.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x가 0보다 작다. 3분의 1 x의 3승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x가 0보다 크다 때.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소 증가가 서로 좀 달랐어. 그치? 어떻게 달랐냐면은 이렇게 잘라보면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0이 있다를 생각해봐. 이렇게 만들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감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양 증가 이렇게
이 도함수의 상황을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얘보다 작은 쪽은 감소, 증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생각을 해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를 만들어 보긴 해야 되겠는데 이 도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차함수가 나오게 되거든. 근데 그 이차함수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좀 어려워서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 이 시험 뒤로 뭐 1학년 수학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많이 하게 됐는데, 그건 뭐 몇 학년 수학 이건 떠나서 우리가 이차함수에 대한 이차함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이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놓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판단을 해보면 당장 여기는 마이너스 x로 한번 묶어보자. x 플러스 a의 제곱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a제곱의 마이너스 b를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밑에 거는 x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a의 제곱에 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만약에 이 x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해봐. x가 0, a가 a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제에 있는 문제 나와 있는 상황 한번 다시 해석해봐. 여기서 문제에서 여기 0보다 x가 0보다 작은 쪽이라 했어. 그럼 범위 먼저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이 함수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은 0보다 작은 쪽 이쪽에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함수는 최고 차이가수가 음수인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점이 있어. 어디를 통과해야 되지? 여기를 지금 무조건 통과해야 돼. 그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가고서 축이 이쪽에 있느냐, 아니면 축이 음수 쪽에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꺾이느냐는 그냥 우리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여기서 마이너스 a, a제곱 빼기 빈 건데 이 y좌표 봐봐.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b지.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b. 근데 꼭지점의 y좌표는 a제곱 빼기 b야. 그치? 그럼 여기 이쪽에 꼭지점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마이너스 b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질문해봐야지. 마이너스 b가 꼭 거기 있으리란 보장이 있나요? 아니지. 이 음수 쪽에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 그치? 반드시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 그렇게 되어야 문제에서 얘기했던 감소 증가 상황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맞지? 그럼 여기서 나온 조건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 두 가지로 쓸 수 있거든. 첫 번째는 f' 요 x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한 해석부터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할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첫 번째는 f' 마이너스 1이 이게 0이다.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써놓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x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봐보자. x가 0보다 클 때. 그때는 조금 더 골치가 아픈 게 이 함수 최고 차이 가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부르긴 함수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뭐냐면은 함수가
만약에 축이 이쪽에 있잖아? 그치? 이렇게 있는데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차함수의 축이. 근데 반드시 여긴 지나가야 되지. 마이너스 b는 지나가야 되지. 왜냐면 얘 미분 가능인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거든. 그거는 여기 특별한 말이 없었어도 0 대입하면 둘이 함수값 같지? 그치? 미분 결사에 0 대입해도 지금 함수값 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서로 미분 가능인 함수인 거야.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럼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 이것만 봐야 되거든. 이 부분만. 0보다 큰 쪽만. 이게 항상 플러스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식을 한번 바꿔주면 축이 축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때는 축이 x는 마이너스 a인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지금 다 비에 대한 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b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b에 대한 식으로 고쳐보면 b는 2a 플러스 1이야. 아니지? 2a 마이너스 1이네. 이거 볼 수 있겠다. 그치? 그 a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b 플러스 1 a는 2분의 b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 따라서 이게 지금 축이거든? x는 a가 축이잖아. a가 2분의 b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축이 좀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축이 0보다 작을 때야. 축이 0보다 작을 때. 축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b 플러스 1이 말 잘못했지? x가 마이너스 a일 때 얘기한 거야지. 축이 x가 마이너스 a잖아. x가 마이너스 a인 거니까 마이너스 a일 때는 그냥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이고 이게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따라서 b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렇지? b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b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그러면 그때는 지금 요 함수를 얘기했던 거였잖아. 이렇게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지금 통과한 상황을 얘기한 거.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은 그냥 항상 성립인 거니까 따라서 그냥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정답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항상 성립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b 플러스 1이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b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이걸 보려고 하면은 여기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 축이 이쪽에 있어야 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치? 근데 이게 항상 플러스여야 돼. 양수 쪽에서. 플러스가 되려고 하면은 x축과의 교점이 하나거나 아니면 없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따라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지어서 가면 되겠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여기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 요식 한번 다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였어. 그치? 근데 a 자리에다가 2분의 b 플러스 1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일단 판별식 쓰자는 얘기야. 그냥 d를 써버리면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b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면 b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보여. 내가 지금 수능 문제인데 아니 9월달 평가원 문제였지? 계산을 잘못했나?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에 선지를 봤더니 그래도 좀 루트가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근응식 써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근해공식 써보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반에 제곱하고 빼기 1 해버리면 여기가 8이 되겠지? 8인 거니까 2루트 2. 이쪽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루트 2를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따라서 여기 조건이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었거든?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얘랑 지금 합쳐야 돼. 그치? 근데 이거는 2.8이야. 마이너스 3 플러스 2.8인 거니까 얘가 지금 더 작은 숫자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요거랑 얘랑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야 된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계산은 어떻게 쓰면 되냐?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지금 써주면 돼. 이렇게. 그치? 근데 아까 이것도 정답이었지. 얘 또는 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요거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는데 b 값이 뭐보다는 작아야 되지? 문제에서 아까 여기 요 조건 안 썼네? 이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니까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쳐버리면 그냥 하나로 정리가 돼.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겠다. 라빈 이거 이해돼? 이 평가원 시험에서 되게 어려웠던 문제야 학생들이. 근데 3참수 4참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2참수를 분석하는 과정을 좀 어려워했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도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치? 정답 내볼게. a 플러스 b는 b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a를 고쳐. a는 2분의 b 플러스 1이었지? 2분의 b 플러스 1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3b 플러스 1인 거.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대입하면은 최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대입하면 최소값. 그래서 둘이 빼버리면 정답이 돼. 그치? 14번 문제 한번 봐봐.
14번 한번 봐보면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fx는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8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근데 이제 범위가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져 있어. 좀 처음 봤을 때 낯설었을 만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 집합의 조건을 보면 집합의 주인공이 치역이야. 치역 fx,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그 그래프에서의 치역이 정수인 부분이 오직 2개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치역이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 이 정수는 딱 2개가 되도록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근데 그때 k 범위가 뭐라고 한 거냐면은, 이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야. 요걸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일단 정근선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8인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지점 있지? B라고 하는 지점이 이런데, 이렇게 Y는 B라고 하는 정근선 잡아보자. 이렇게 잡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8이 이쯤에 있다 해볼게. 이렇게 마이너스 8 이렇게 있다 구성해볼게. 이 함수는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함수는 x에다가 마이너스 8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승이거든? 엄청 작은 숫자야. 그치? 그러니까 8에서 약간 떨어진 숫자를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이 지점을 8 빼기 3에 마이너스 11승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게 지금 봤을 때 함수 자체는 지수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 상태의 함수가 되는 거니까 얘를 거꾸로 돌린 것이 이렇게 간다 생각할 수 있겠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떨어진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좀 떨어지겠지. 그치? 근데 일단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보고 있는 3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대입해보자. 3이 도대체 어디길래? 3 대입해보면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3,7이야. 3,7 한번 잡아볼게. 이런 데다가 3,7을 잡아보자. 3, 여기 7. 이렇게 지금 잡아본 거야. 맞지? 그래프는 좀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일단 그려놓고 나서 또 어떻게 좀 수정을 하는 형태로 가보기로 할게요. 4일 때는 5지? 4일 때 5. 그치? 4,5를 지나간다.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어디가 교점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치?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3보다 작은 지점은 지금 여기 있거든? 여기? 이 함수 지금 이 부분 지금 다 3보다 작은 부분. 여기랑 요거 지금 다 3보다 작은 부분이지. 그치? 근데 4일 때 5라고 했으면 4일 때 뭐 4를 뭐 이런 데 잡는다 하더라도 4일 때 5 이렇게 잡아볼까?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이미 정수인 치역 부분이 7, 6, 5 이런 것 지금 다 잡히지. 이쪽에. 그치? 두 개를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쪽이 뭔가 요렇게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야. 얘를 좀 수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도 봐보면 확실한 건 뭐냐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다 그랬잖아.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중심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무조건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 정수 중에서 7은 확정이야. 얘는 될 수밖에 없어. 왜냐? K가 3일 때 된다 그랬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의 정수가 2개라 했는데 그 중에서 7은 이미 포함하고 있잖아. 그치? 7은 지금 잡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8은 안 들어왔어. 이 8 빼기 3에 마이너스 10을 쓴 거니까 8은 얘보다 좀 더 위쪽에 있어. 7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7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될까? 이 2개 중에서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야 될까? 6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연속적인 함수가 되어야 되는 사는 거니까 6이 어딘가에 지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데 6이 지금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6은 여기다 이렇게 한번 내가 6이라 써볼게. 요런 지점을 6이라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6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제 내 질문은 이거야. 함수가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된 거. 좀 더 과장되게 그려볼까? 이렇게. 이 둘 중에서 뭐가 돼? 위에 게 될까? 밑에 게 될까?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 보려고 하면 3보다 K가 3일 때만 따져봐. K가 3일 때. 위에 게 될까? 밑에 게 될까?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이 4,5가 있었지. 그치? 근데 4,5일 때 4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게 뭐냐면은 5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치역에 5는 들어갈 수 없어. 그 말 이해돼? 4,5는 될 수. 그럼 치역에 5가 안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정근선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이분이? 이게 5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5가 돼야 돼. 이렇게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이것만 지금 보면 이제 정답 나오거든? 다시 물어볼게. 1번, 위에 걸까? 밑에 걸까? 위에 거야 돼. 6은 들어가야 되잖아. 만약에 밑에 거라고 하면은 함수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7밖에 안 들어가, 정수가. 5는 또 안 들어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너무 오버해서 올라갔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해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안 돼. 왜냐면은 3까지만 된다 그랬지. 그치? 근데 만약에 지금 K 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7, 6 다 들어가 버리지. 그치? 그렇게 돼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7이 있는 선이 여기 있고 6이 있는 선이 지금 여기 있어. 이렇게 있다라면은 이 사이에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치? 이렇게 들어간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정답을 한번 내볼게. 정답을 내보면 일단 문제에서 F3은 7이고 F4는 5였잖아. B값 이미 나왔네. B는 5. 됐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A 값을 구하라 했어. A 값. A 값은 얼마일까? 여기 요 지점 있잖아.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8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8 대입해버리면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B는 아까 5라고 했었지?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이 값이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은 7일 때 아까 안 된다 그랬지. 7보단 작아야 되는 거야. 7보단 작아야 되고 6일 땐 될까? 6? 어때? 6일 땐 되는 것 같다. 그치? 여기까지는 돼.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 A는 몇 밖에 안 돼? 8밖에 안 되지. 그래서 A는 8이고 B는 5라서 둘이 더하면은 1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
맞지? 요 9번은 힌트만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여기 사실 푸는 방법이 단위원으로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코사인 x가 있고 4분의 7파이가 있잖아. 근데 둘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때 여기를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7분의 파이로 보면은 비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그치? 그리고 11번 문제는 이런 힌트를 줄게. 11번 문제도 처음에 풀 때 좀 헷갈렸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v1t가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v2t가 2t 플러스 4.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적분을 했을 때 이게 t 3승 플러스 위치에 대한 함수로 바꾼 거야. x1t는 t 3승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7t. 여기다가 1에서 시작했잖아. 플러스 1 이렇게 봐야 돼. 근데 x2t 같은 경우는 얘는 t 제곱 플러스 4t에서 시작했는데 그 밑에 플러스 8이 이렇게 붙어 있어. 둘이를 이렇게 빼보는 거야. 빼면은 그러면 얘는 t 3승 플러스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t인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게 지금 x1과 x2 사이에 거리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4가 될 때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맞지? 근데 잘 보면 이거 절대값을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를 다 계산해 볼 필요가 없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 처음으로 만난다 그랬지. 처음으로. 뭐밖에 안 될까? A는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여기 지금 잡아보면 요거 사이 거리잖아. 거리인 건데 이 마이너스 7에서 이렇게 출발했지. 그치? 이거 이해돼? 거리. 그러니까 이 함수 지금 그려본 거야. 이쪽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이 없고 얘 지금 이렇게 간다를 지금 보는 건데 얘가 절대값이 4가 될 때를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 함수 값이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을 거고 이 더 위로 올라가면 4가 있을 거야. 둘 중에 어디에 먼저 닿을까? 그렇게 지금 잡아서 문제를 풀면 돼. 그치? 오늘 확통모도 계속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그 평정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 거의 다 됐지? 하고 수요일에 있는 시험 했던 대로 그냥 공부해서 우리 이제까지 했던 대로 하되 시간 관리 좀 잘 해서 해보고 또 금요일에 만나서 또 얘기해보기로 하자. 그치? 다음 주에 원서를 쓰게 될 건데 이번 주에 보는 이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들은 좀 의식을 할 거거든. 근데 너무 많은 또 긴장해서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점수 확인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풀어봐. 알지? 우리 자리 옮겨서 계속 해보도록 하자.